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교육 평등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280쪽에서 292쪽인데요. 크게 교육 평등론의 관점에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사회개혁을 위한 교육 평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1입니다. 자,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자, 신분이나 성, 종교, 자, 인종과 관계없이 자,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받을 기회가 자,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서 자,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만 고르게 허용하면 교육평등은 실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초등교육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지만은 중등교육과 대학은 자,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법적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 그죠? 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관점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입니다. 취약을 가로막는 자,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서 취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경제적 제약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자, 무상 의무교육 실시 및 확대, 불우계층 학비 보조 및 장학금 제도 운영, 배편, 버스, 지하철 무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 지리적, 사회적 제약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 학교를 지역적으로 종류별로 고르게 설치한다든지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급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1944년 교육부를 보면 그죠? 자, 중등 교육을 보편화 및 무상화했고요. 자, 불우계층의 자녀에게 의복이나 점심이나 학용품 지급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짐 크로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흑백 인종 분리 어떤 그런 어떤 사회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악법인데 이게 1876년에서 한 1965년 뭐 근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그런 어떤 법입니다. 이게 1954년도에 자, 미국 대법원에 자, 흑백인 분리 교육이 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이렇게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장애를 제거해 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전히 이런 어떤 흑백 좀 인종 차별이 아직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기회 확대는 뭐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교육기회 보장적 평등은 상당한 정도로는 교육기회 확대를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그런 교육기회 분배 구조를 뭐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과 관련되는 그런 법적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항, 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사망, 자, 의무교육은 자, 무상으로 한다. 자, 교육기본법 제8조를 한번 보실까요? 자, 1항을 보시면은, 자, 의무교육은, 자,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2항, 자,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를 보시면, 그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경제적 이유로, 자,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그런 장학제도와 학비 보조 제도 등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초중등교육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조 보시면 그죠? 자,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친권자나 자, 후견인이 자,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 대상자를 취약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조를 보시면 그죠? 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자, 야간 수업을 주로 운영하는 특별 학급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언급된 그 징크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징크로법은 자,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되었던 미국의 그 주법입니다. 자, 이 법들은 자, 옛날 그 남부연맹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 합법적으로 자, 인종 간 분리하도록 했으며 자, 미국의 흑인들이 자, 분리되어 있지만 그런 평등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뭐 갖추도록 했습니다. 뭐 사실 이건 악법이죠, 사실. 자, 징크로법의 예를 들자면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의 인종 분리, 그리고 화장실, 식당, 뭐 식수대에서의 백인과 흑인의 격리 등이 있습니다. 자, 미국 군대에서도 자, 백인과 흑인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방 대법원에서 자, 공립학교에서의 차별은 자, 위헌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그 1954년도 브라운 대 토피카 그 교육위원회 재판 사건이 결정적으로 징크로법의 폐지를 뭐 가속화했습니다. 그 후에 그 남아있던 그 징크로법은 1964년 민권법과 그 1965년 이 선거권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뭐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인종차별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국가입니다. 그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죠. 참 웃기는 거죠. 자, colored waiting room 그래가지고 그죠. 이 버스를 탈 때 그죠. 이렇게 흑인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이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 그림도 보시면 그죠. 뭐 colored drinking fountain 그래가지고 그죠. 흑인들이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대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예 글자까지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요. 지금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관점 3, 교육 조건의 평등, 교육의 과정적 평등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의 과정적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을 뭐 진행하거나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죠? 어떤 교사의 자질이나 어떤 교사의 수준이나 그런 교육 과정이나 어떤 교육 방법상에서 그죠?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버리면은 좀 이렇게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의 과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좀 평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의미합니다. 자, 학교의 시설이나 자, 교사의 자질, 교육 과정, 교육 방법 등 교육 조건의 평등이나 교육 과정적 평등을 뭐 의미합니다. 등장 배경은 자, 교사의 질이나 학교의 시설 및 제반 교육 여건상의 차이가 학업 성취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 조건의 그 평등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그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위 고교 평준화는 개념상으로는 교육 조건의 평등 정책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자, 실제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간의 학교차, 즉 교육 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자, 입학생을 학군 단위로 선발하여 자, 거주지 중심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해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중학교의 그 입시 교육은 크게 줄었고 다른 교육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 정책은 그 학생의 균등 배정을 실시한 일에 중점을 두어 왔고 교육 조건의 평등화에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교육 재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평준화 정책의 근본 목적이 교육 조건의 평등함이 있었다면, 자, 상대적으로 자, 교육 조건이 양호한 그런 대도시보다는 농촌과 벽지의 학교에서부터 실시했어야 옳았으나 실제의 정책 시행은 거꾸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그 교육 조건의 평등관에 그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임스 사무엘 콜맨입니다. 콜맨은 1966년도에 자, 콜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자,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자,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입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의 교육 조건들은 그 성적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자, 학생의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불우한 계층 집단의 학업 실패 원인은 자,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학업 성적 차이는 그 학교 간 학교 차이라기보다는 가정 환경,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통 상하층 학생들 간의 그 성적 차이가 자, 수업 기간 중에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 반면에 이 방학 기간 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어떤 그런 학생들은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머니를 통해서 그죠? 그런 진롭고 우수한 그런 어떤 사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학업 성적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 조건의 그 평등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토퍼 젠크스의 그 1972년도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In Equality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자, 불평등. 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의 그런 가정과 그런 학교 교육의 그런 효과에 관한 그런 재평가라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죠? 자, 징크스는 자,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자, 가정 배경과 자, 학생의 인지 능력을 들었습니다. 자, 학교에 들어올 때 이미 각자의 가정 환경에 의해서 자, 기본적인 능력과 적성이 길러졌기 때문에 가정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자, 성적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자,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연한이나 자, 인지적인 요인과 개인의 수입에는 별 상관이 없으며 자, 아버지의 직업이나 자, 교육도 자, 아들의 수입에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해서 교육의 그 사회 평등 효과에 그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자본, 그런 인간자본, 이런 문화자본, 이런 사회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본들이 그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뭐 경제자본 한번 볼까요? 자, 경제자본은 어떤 가정이 자녀의 학교 공부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인데, 뭐 책상, 뭐 책, 뭐 컴퓨터, 뭐 단독 공부방 등 어떤 재정 자본이 많을수록 그런 학업 성취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간 자본, 자, 휴먼 캐피탈. 자, 인간 자본은 그런 가정의 계층 혹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들이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 어떤 지적 기능들을 어떤 자녀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학업 성취 양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이 부르디에가 이렇게 발전된 개념으로서 어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런 고전 음악, 미술, 그런 문학 등의 그런 고급 문화에 관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그런 문화적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학업 성취도를 높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중상류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그런 높은 일치도가 그런 중상류층 자녀들의 어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만들어준다는 설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브리디의 그 문화 자본에 보면 그죠, 한 크게 한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죠, 한 가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투나 몸짓처럼 어떤 지속적인 성향으로서 어떤 체화된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그런 미술품 등의 다양한 문화 재화로서의 그런 대성화된 상태,
그리고 어떤 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성인된 형식인 그런 학위, 졸업장, 그런 자격증 같은 그런 제도화된 상태로서의 그런 문화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된 상태, 대상화된 상태, 그런 제도화된 상태로서의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문화 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사회 자본, 뭐 관계 자본은 이거는 그 콜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 가정의 영향은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화목한 가족 관계라든지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상호 신뢰와 유대감,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의, 그런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지역 사회와 그런 학교를 포함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뭐 학부모회, 그런 뭐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 사교 모임, 클럽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회적인 자본에 해당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줄이 되겠죠. 이런 사회 자본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연줄과 그런 관계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자본, 인간 자본, 그런 문화 자본, 이런 사회적인 자본들이 학생들의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관점 4. 교육 결과의 평등, 보상적 평등입니다. 자,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 교육의 결과 나타나는 학업 성취나 자, 이로 인한 소득과 삶의 기회에 있어서 자, 집단 간의 격차가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집단 간의 격차를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보상 교육을 실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가정 배경으로 인한 그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하여 자,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이나 지역,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자, 보상적 평등주의의 자,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을 줄이려면 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역차별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자, 교육 우선 지역 사업에서 EPA, 자, Educational Priority Area라 자, 부르계층의 취약전 어린이들에게 기초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 헤드스타트 운동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퍼스트부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운동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자,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가 있는데 기초 학력 부진화를 지도한다든지 대학생 멘토링을 갖다가 붙인다든지 문화 체험이나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위 스타트 운동이 있는데 자,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도록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WE 위에서 그죠? W는 복지, 웰페어를 의미하고 그 소문자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모두가 나서서 쉽게 말하면 복지와 교육을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돕고자 하는 운동이 위스타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그 입학과 관련해서 자, 서울대학교 자, 2021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안내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죠? 자, 두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또 하나는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자,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은 저소득 학생, 그리고 농어촌 학생, 그리고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교육부 훈령인데요.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 하면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그런 학생, 뭐 쉽게 말하면 그 학습 부진아 같은 그런 학생들이 밀집한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과 복지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그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을 한번 볼까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일수와 교육 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그 학습에 지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그 학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들,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 등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그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그 시책을 보면 그죠. 자, 1항 보시면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그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장이 한다. 자, 2항 학교의 장은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그 수업 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3항. 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학습 부진화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자,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하여 진단, 상담, 치유,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복지 그 우선 지원 사업은 그죠? 그 보건복지부 그 복지로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뭐 교육적으로는 뭐 좀 도움이 뭐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그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자, 지원 대상은 자, 교육급여 수급권자, 그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 대상자인 그 한부모 가족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그 보호 대상자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의 그 지원 내용을 한번 보면 그죠? 크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심성, 복지 네 가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습을 한번 볼까요? 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 기초학습 능력 확보 및 그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 예를 들면 1대1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체험은 각종 현장 체험학습 실시로 그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그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술제나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심리 및 심성 그 내용은 자,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그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그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지의 내용인데 자,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그 학생 통합 그 보호와 그리고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치과, 안과 뭐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 학습 준비물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간식비 등을 뭐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위스타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스타트란 자, 우리 모두 나서서 자,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자,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도와주자는 운동입니다. 또한 위는 그 복지와 교육의 영문 머리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이 자, 운동의 핵심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스타트는 자,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의 일반 명칭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자, 헤드 스타트, 영국은 슈어 스타트, 자, 캐나다는 페어 스타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위 스타트 운동은 자, 2004년 3월 중앙일보에 그 탐사 보도 가난에 갇힌 아이들 그 시리즈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자, 이 기사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자, 운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 2004년 설립된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위스타트 마을을 만들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교육, 복지, 보건 향상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개인, 단체 등이 낸 그런 후원금 등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2011년 그 이 당시 현재 자, 위스타트 마을은 국내 24곳과 캄보디아 1곳 등 총 25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 사단법인 위스타트 그 홈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죠? 이런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그런 개인들의 그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위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한번 보시고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정기 후원에 이렇게 뜻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뭐 5,000원도 좋습니다. 이렇게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기 후원하는 것도 나름 뭐 의미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사단법인 위스타트에서 그죠? 이 제공해주는 그 위스타트 운동의 역사입니다.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 3월 중앙일보는 당시 전체 아동의 약 8.5%, 한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그 빈곤 아동들의 그 절박한 삶을 취재한 탐사 기획 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연재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죠? 이렇게 빈곤에 허덕여 가지고 이렇게 그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이렇게 의료적인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막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자, 독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자, 거짓말이라는 자,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의 그 단편적이고 자, 일시적이며 자, 시혜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복지를 해보자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에 중앙일보 그 사회복지 그 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현어린이재단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약 50여 개의 그런 민간 단체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자, 우리들 모두가 나서서 자, 아이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돕자는 뜻을 담아 2004년 5월 3일 자, 위 스타트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자, 출범 이후 자, 위스타트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핵심으로 한국형 위스타트 사업을 개발해서 시범 마을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지킴이, 교육 출발선 만들기, 자,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서 자,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지 어느덧 10년.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 그 희망을 꽃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과 경험은 국가 및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내 마을을 넘어 해외와 다문화 그런 청소년 사업으로 위스타트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는 한편 국책 사업화되어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로 지금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범 10주년을 맞아 2014년 사명을 그 사단법인 위스타트 운동본부에서 사단법인 위스타트로 변경하였으며 자, 우리 아이들의 희망 대물림을 위한 그런 위스타트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홍찬식 그 논술위원회 가난 세습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 미국은 자, 저소득층이 밀집한 동네에 자, 헤드스타트라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3세부터 5세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르치는 자, 일종의 유치원입니다.
1964년도에 출범한 이 기관은 가난이 왜 세습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미국 소아과학회는 유아의 두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지를 집중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 두뇌 발달이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책 읽기가 꼽혔습니다. 자, 연구팀은 그 생후 6개월 된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아이는 책을 읽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두뇌 세포의 활동이 빨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됐습니다. 자, 어릴 적 그 책 읽어주기와 책 읽기를 많이 하는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벌써 두뇌의 많은 부분이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적응이 빠르고 평균 소득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이런 보살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 책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용이 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세습이 유아기 때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자, 헤드스타트는 자,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가 일찍 개입해서 저소득층의 두뇌의 출발선을 갖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 퍼스트 북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저소득층 자녀에게 그 첫 번째 책 퍼스트 북을 무료로 보내줍니다. 자, 운동가들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기에 책을 접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은 모든 1살짜리 아이에게 그림책 보따리를 선물합니다. 자, 국가 지도자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올해를 전국 독서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선포식에서 독서가 빈곤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사회 정책 수단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사회도 독서 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에서 비롯된 편부모 가정이 137만 가구에 이릅니다. 조부모와 사는 조손 가정도 5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자, 여기에 저소득층 부부의 생계형 맞벌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가정에선 자녀들이 책 대신 TV나 인터넷에 매달려 시간을 보낼 소지가 큽니다. 자, 어릴 적 책 읽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출발선이 뒤처집니다. 자, 중학교에 가면 차이가 더 벌어지고 고등학교로 가면 자포자기에 이르기 쉽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에게 아무리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줘도 실질적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책 읽기는 생존의 수단이자 신분 상승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강진으로 유배당한 다산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우리 같은 패족에겐 책 읽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키케로는 책이 없는 집은 창이 없는 방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새 정부는 이 문제야말로 실용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해서 제가 책을 한 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KBS 읽기혁명 그 제작팀과 그 신성욱 선생님께서 그 집필한 그 내가 좋은 아이입니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그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뭐 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뭐 이 책이 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뭐 아니면은 뭐 주변에 그 조카들 있으면은 그 이 책을 하나 뭐 선물해 주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서와 그 관련해서 그 명화 몇 점을 제가 이렇게 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박수근의 그 독서, 그리고 누누아르의 그 책 읽는 소녀, 그리고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 책 읽는 소녀, 그 프란츠 아이블의 그 독서하는 처녀라는 이 명화가 있습니다. 뭐 독서라는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잠시 이 명화를 뭐 감상하고 뭐 가는 것도 뭐 그리 뭐 나쁘지는 뭐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그 대학 신입학생 그 입학 전형 안내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우리가 그 보상적 평등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 그 선발 전형과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역 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자,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1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자,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반드시 그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그 추천자 명단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공문으로 그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모집 단위, 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는 서류평가 70, 그 면접 30. 자, 미술대학,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 공예과는 그 서류평가 40, 면접 30, 그 실기평가 30. 자, 디자인과는 그 실기평가는 없고요. 자, 서류평가 70과 면접 30. 자,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 작곡전공, 기악과 국악과는 서류평가 50, 자, 면접 10, 자, 실기평가 40. 자, 작곡가 이론전공은 서류평가 40, 면접 30, 실기평가 30입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렇게 보면요. 자, 전모집 단위, 자, 음악대학 지하에는 4개 영역,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그 3개 영역 이상, 그 2등급 이내, 그리고 음악대학은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그리고 작곡가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그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회균형 그 선발 특별전형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소득 학생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자,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그 차상위 계층 중에서 복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그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그 지원 대상 가구 학생이 저소득 학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단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그 3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반드시 그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그 추천자 명단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 소재 그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자,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 국내 학력 인정, 자, 외국 교육기관은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농어촌 재학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자, 농어촌 거주 6년,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됩니다. 농어촌 재학,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농어촌 거주 12년 지원자에 해당됩니다.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그 도서벽지지역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의 하나입니다. 자,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 동일 계열 인정 기준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자, 식품가공과, 조경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농림수산해양 및 식품가공교과군 전문교과 2 30단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농림수산해양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은 제외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입니다. 자, 전모집 단위. 자,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제외는 1단계 성적이 70, 자, 면접이 30. 자, 미술대학,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 전공은 1단계 성적 40, 자, 면접 30, 자, 실기평가 30. 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 전공을 제외하면은 1단계 성적 50, 자, 면접 10, 자, 실기평가 40입니다. 자, 미술대학 면접에서 실기평가 내용, 포트폴리오, 동양학과, 서양학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 전자음악, 국악과 작곡은 면접에서 2단계 실기평가 내용, 포트폴리오, 작곡과 작곡 및 전자음악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1,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자, 2021학년도 수능에서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음악대학은 제외입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최근 9년 이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에서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음악대학은 제외입니다. 자, 전형 방법을 보시면 그죠? 자, 전 모집 단위에서 서류 평가가 60이고 면접이 40입니다. 자, 미술대학은 면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 포트폴리오나 작품 사진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보상적 평등지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학자 한 명을 이렇게 꼽으라면은 존 롤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존 롤즈의 대표적인 저작을 좀 살펴보면 그죠? 1971년도에 A Theory of Justice, 정의로 인한 책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황경식 선생님께서 2003년도에 번역본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어떤 공정으로서의 정의, 어떤 형이상학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어떤 논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 논문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해오셨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롤즈와 켈리가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이라는 그런 책을 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김주희 선생님께서 2016년도에 번역본을 갖다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롤즈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 능력을 가지고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자, 어떤 사람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모자라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환경 조건이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다. 자, 롤스는 누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 추첨, 내추럴 라터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잠재 능력을 잘 타고났거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자,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재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사상은 흔히 그 보상적 평등주의, 리뎀티브, 이퀄리테어리언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허연의 그 역사 속 명저 산책, 그 존 롤즈의 그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정의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자, 하버드에서 최고 인기라는 마이클 샌델 강의를 책으로 묶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다. 그런데 20년 전 그 하버드에서 정의론을 가르치던 사람은 그 샌델이 아니었다. 당시 교수는 그 하버드의 성인이란 그 별명으로 불리던 그 존 롤스였다. 자, 존 롤스 강의 역시 당대 최고 인기 강자였다. 자, 정의를 연구하는, 자, 현존하는 모든 그 미국 모든 학자들은 그 롤스를 닮거나 혹은 롤스를 비판하면서 성장해 왔다. 자, 샌델 역시 롤즈가 마련한 토대위에서 시작해서 결국 롤즈를 비판하며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자, 27세 나이에 그 최연소 그 하버드대 교수가 된 그 존 롤스가, 자, 1971년 출간한 그 정의론은, 자, 자본의 달콤함에 길든 그 현대인들에게 난해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자, 자본의 정글 속에서, 자, 선과 악, 어느 쪽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사는 그 왜소한 현대인에게 롤즈는 가장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자, 롤즈 사상의 그 진정한 가치는 그 언뜻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유주의와 그 평등주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자유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사람들은, 자, 모두 자기 능력과 노력에 따라 대가를 얻고, 자, 그 대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이론의 근간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자, 뛰어난 능력이나 환경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비판자들은 그 자유주의가 좋은 유전 형질과 배경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사상이라고 쏘아붙인다. 반면 그 평등주의를 생각해보자. 자, 모든 인간이, 자, 평등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평등일 수가 있다. 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자, 똑같이 그 평등한 대가를 얻는다면 그것 역시 정의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아주 오래된 인간 사회의 숙제였다. 자, 두 개념이, 자, 시장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변주를 하면서 분화를 거듭했지만 결국 정의에 다가가는 데는 실패를 했다. 자, 이때 그 롤즈가 제시한 해안은 돋보였다. 롤즈는 그 절차를 중시했다. 그는 그 방법론적으로,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제시했다. 즉, 공정한 절차에 의해 그 합의된 것이면 곧 정의가 된다는 그 절차적 정의관을 내세운 것이다. 자, 쉽게 말해서, 자, 누군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됐다면 뭐 그것은 정의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교육 제도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자,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롤즈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최소 수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장 미약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롤스의 그 정의로는 그 복권 당첨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유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다. 자, 하지만 그 최소 수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점에서는 평등주의적 생각이 가미가 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모든 정책은 롤스를 답습한다.
그 최소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그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든지, 대학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롤스에게 배운 것이다. 관점 5. 그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그 입장이고요. 교육은 그 자체의 독자적 주체성이 없으며 다만 그 사회 구조의 반영체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은 교육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의 반영에 불과하므로 사회가 그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 또는 그 사회 개혁을 통해서 교육을 조건 지우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 평등화의 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교육 평등론의 그 5가지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혹은 교육의 과정적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혹은 보상적 평등, 그 사회 개혁에 의한 그 평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한 가지 우리가 뭐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그 질문거리는 그 현재 그 우리 사회 맥락에서 그 요청되는 평등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에서 그 나타나는 불평등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한번 뭐 고민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도 네, 수고하셨습니다.